무릎 꿇어 당장.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백화점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여자. 떨리는 어깨, 주먹으로 꽉 쥔 치마 자락. 그 위로 쏟아지는 조롱과 비난. 이게 5천만 원짜리 구두야. 내 10년치 월급으로도 못 갚아.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무릎 꿇은 그 여자가 제 며느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몰랐던 진실을. 오늘은 며느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비 며느리겠지요. 민수가 석 달 전부터 그렇게 만나보시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직원.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쓰렸습니다.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했죠. 우리 민수가 대학도 나오고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데 굳이 그런 애를 만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제발. 민수가 제발이라는 말을 쓴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롯데백화점 본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1층 명품관.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가격표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곳이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 지금 근무 중이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잠깐만 보고 나오자. 벌써부터 며느리 편이구나. 명품관 한쪽 구석,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멀리서 봐도 소탈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윤아, 민수가 불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 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요. 서윤이라는 그 애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희를 매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망 섞인 눈빛으로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미안. 엄마가 꼭 보고 싶어 하셔서.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애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아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직장에 나타난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상사 눈에 띄기라도 하면, 눈치를 받기라도 하면 제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이 애도 나처럼 사는구나.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늘 주눅 들어 있었던 그때. 항상 미안해했던 그 시절 말이죠. 서윤이 지금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부족해서. 고개를 푹 숙인 서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갑자기 와서 놀랐지? 그래도 얼굴은 봐야 할 것 아니냐? 서윤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죠. 그럼 잠깐만. 저기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라도. 그때였습니다. 강서윤.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중년 남자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체구, 기름진 머리, 값비싼 양복.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속물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에 명찰. 근무 시간에 사적인 만남. 매장 앞에서. 넌 그렇게 교육받았어? 서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잠깐만. 잠깐. 손님들 다 보고 있어. 당장 들어가. 오늘 실적은 얼마야? 목표 달성은 했고. 민수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저기요, 제 어머니시고. 서윤이는 잠깐 인사만. 누구야 당신?
직원 가족? 그럼 더 조심해야지. 여기서 일하려면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김 전무가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감히 내 아들한테. 하지만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그 애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보호하려 한 겁니다. 자기가 더 혼나더라도 저희를 빨리 보내려는 거였죠. 김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시지. 여기는 일하는 곳이니까. 가족 상봉은 집에서 하시고. 민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자. 서윤이 곤란해져.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전무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기억해두자. 저 얼굴. 그날 이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엄마, 서윤이 착하지?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 애가 평생 저렇게 무릎 꿇고 살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제가 본 것은 정말로 무릎 꿇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무릎 꿇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평생 착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이상하다는 듯 서윤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라며 불안해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일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시 백화점에 갔습니다. 민수 몰래요. 오전 11시 평일 백화점은 한산했습니다. 명품관 앞을 지나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좀 봐. 저거 진짜 5천만 원짜리래. 어머, 완전히 망가졌네. 저거 어떻게 보상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뭐야, 저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품 매장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 꿇은 며느리. 그 앞에는 커피 얼룩이 번진 하얀색 명품 구두가 놓여 있었고 김 전무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서윤, 이게 뭐야? 또. 김 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를 때보다 더 무서운 톤이었죠.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실수를.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수? 실수로 VIP 고객님 구두에 커피를 쏟아. 이게 얼만 줄 알아? 김 전무가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5천만 원 에르메스 한정판이야. 전 세계에 10켤레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내가 엎질렀어, 내가.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경하는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너 연봉이 얼마야? 3천. 이거 내 10년치 월급으로도 못 갚아. 김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전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누구시죠? 저의 시어머니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잘됐네. 어머님께서도 보셔야죠. 며느리 될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서윤아, 일어나. 제가 며느리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정말 실수를. 일어나라니까. 서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김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람 대하는 방식입니까? 실수했으면 보상하면 되지. 왜 사람을 무릎 꿇려요? 김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상이요? 5천만 원을요.
어머님, 혹시 지금 당장 내실 수 있으세요? 그건 못 내시잖아요. 그럼 입 다물고 계세요. 여긴 일반 가게가 아니에요. 명품을 다루는 곳이고 실수 하나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라고요. 손님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구두 주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직원분 잘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가방을 급하게 가져오시다가 실수하신 거잖아요. 김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 그건 아니. 왜 직원을 저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클리닝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좀 심한 거 아니야? 쟤 원래 저래. 나도 저번에 봤어. 김 전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 매장 관리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서윤, 넌 오늘부터 매장 출입 정지야. 인사팀에 징계 요청할 거고. 전무님, 제발.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뭘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전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회색 정장에 흰 머리가 섞인 깔끔한 인상.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회장.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도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남자가 서윤의 아버지라고? 백화점 회장이 며느리 아버지라는 말인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가 김 전무 앞에 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내 딸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몰라 뵙고? 넌 1년 전에 내 딸 사진 받았어. 얼굴 인식 못할 정도로 멍청한 거야? 김 전무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게 저는. 내 딸이 1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가명으로. 왜 그랬는지 알아?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회사가 썩었는지 확인하려고.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는지 보려고. 김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넌 완벽하게 걸렸어. 회장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김태수 전무, 지금부터 해고야. 경찰 조사도 받을 거고. 회장님, 잠깐만요. 저한테도 가족이. 닥쳐.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김 전무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박정희 여사님, 제 이름을 아는 겁니까? 저를 아십니까?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뵀었죠. 여기 1층 판매대에서.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했던 시절 자주 오던 한 대학생, 항상 저한테만 물건을 사던 도련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기억나시나 보네요. 서윤이 저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아세요? 응. 아빠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게 무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재벌 딸이라는 것도 충격인데 그 아버지가 제가 30년 전 알았던 사람이라니. 아니, 사랑했다니? 서윤아, 어머님 모시고 VIP 라운지로 가라. 엄마한테도 연락하고. 네, 아버지.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계획이었습니까? 우리 민수한테 접근한 것도?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정말 뭐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뛰쳐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은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무릎 꿇고 살았던 겁니다. 가난 앞에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나? 서윤의 소탈한 미소, 민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제게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 전부 연극이었던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서윤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너도 알았구나. 엄마, 서윤이 아버지가 백화점 회장이래. 근데 왜 숨긴 거야? 서윤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어머니가 오해하신다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오해? 뭘 오해해? 재벌 딸이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 아들한테 접근한 게 오해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애 아니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서윤이도 나한테 말 못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 서윤이 진심은 진짜야. 내가 느꼈어.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심이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5이었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판매직으로 일했죠. 대학도 못 나온 저에게는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자주 왔었습니다. 강민호. 재벌가 도련님이었지만 늘 공손했고 저한테만 물건을 샀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이거 어때요?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인데. 정희 씨는 언제 쉬어요? 같이 커피라도. 순진했던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약혼녀가 나타났습니다. 재벌가 딸이었죠. 그 여자가 제 앞에서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분이 민호 오빠 담당이세요? 앞으로 제가 올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낱 판매직일 뿐이라는 것을, 신분이 다르면 사랑도 없다는 것을. 그 후 저는 그 백화점을 그만뒀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수 아버지였죠.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강민호의 딸이 제 며느리가 되려 한다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어머니.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5분만요. 5분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꽉 쥔 채 떨고만 있었죠. 말해봐. 왜 숨긴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강산그룹 회장 딸로만 살았어요. 그게 뭐가 나쁜데? 나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돈을 봤어요. 친구들도 남자친구들도 전부 대학 때 사귄 남자가 있었어요. 진심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주식 정보를 빼내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 돈을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가짜 신분으로 민수를 만난 거야?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오빠는 우연이었어요. 우연? 1년 전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아버지가 회사 내부를 점검하라고 하셔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면서 문제점을 찾는 게 제 임무였어요. 서윤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1년간 제가 목격한 갑질 기록이에요. 김 전무만이 아니에요. 다른 관리자들도 직원들을 물건처럼 대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자. 마치 수사일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앞에서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퇴근길에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모습을 봤죠.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오빠가 할머니한테 한 말이 기억나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버스비도 제가 드릴게요. 할머니는 사양했지만 오빠는 끝까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무도 안 볼 때도 착한 사람이 있구나. 서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한테 먼저 말 걸었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 친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랑이 됐다? 네.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오빠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진짜 저를 봤어요. 돈도 배경도 아니고 강서윤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힘들 땐 옆에 있어줬고 제가 우울할 땐 웃겨줬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나 사실 재벌 딸이야라고요? 그럼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오빠도 어머니도 진심이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 제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는 늘 바빠요. 회사 일로.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민수 오빠 걱정하시는 눈빛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분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해가 진심이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했던 걸까요? 이해를 의심하고 밀어내고 서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엄마가 오해했구나. 서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느꼈던 서러움이 이 아이도 느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내 정체가 뭐든 넌 우리 민수 며느리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인 강민호 회장. 정희 씨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정오.
강민호 회장이 정한 장소는 백화점 최상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통유리로 된 라운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강민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정희 씨. 3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니요.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예전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젠 입장이 다르니까요. 강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앉으시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죠. 먼저 입을 연 건 강민호였습니다. 30년 만이네요. 그렇네요. 많이 변하셨어요. 아니, 더 좋아 보이시는 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사과요? 30년 전 제가 정희 씨한테 상처를 드렸죠. 그것도 아주 깊은 상처를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전 그때 겁쟁이였어요. 정희 씨를 좋아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죠.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녀가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비겁했던 거죠. 전 정혜 씨한테 희망을 준 것 같은데 그걸 지켜주지 못했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혼녀와 결혼했고 회사를 물려받았고 겉보기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와는 사랑이 아니라 계약 같은 결혼이었으니까요. 서윤이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요? 강민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희 씨, 서윤이가 민수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민수 씨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민수 씨가 제가 되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강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를 선택할 용기가 없었던 그 시절의 나와 달리 민수 씨는 서윤이를 지키려 했어요. 서윤이 신분이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사랑했고 그게 변하지 않았죠. 부럽더군요. 그 아이가 제가 못한 선택을 한 거니까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두 아이를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복잡했으니까요.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문제예요.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서윤이가 평범한 집안과 결혼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명품으로 치장한 날씬한 여자. 차가운 인상에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라니. 재밌네. 여자가 비웃으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박정희 씨? 유정아, 지금은. 닥쳐요, 당신. 서유정. 강민호의 아내이자 서윤의 어머니. 그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윤 어머니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유정은 악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서서 얘기하긴 불편하니까.
명령하듯 말하는 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서유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얼마면 되겠어요? 네. 우리 서윤이랑 당신 아들 헤어지게 하려면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 여자가 지금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떼어놓으려 한다고?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정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엄마들끼리 할 얘기니까. 서유정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5억? 10억? 솔직히 말해봐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긴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막상 돈 앞에 놓이면 달라져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서유정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20억. 이 정도면 당신네 아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사인하고 아들한테 서윤이랑 헤어지라고 하세요. 수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안 받으시겠다고요? 서유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30억? 어디까지 올라가야 받으실 건지 말씀해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민호와 서유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찢었습니다. 수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서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저도 당신 돈을 무시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착한 애예요.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근데 당신 같은 엄마가 있다는 게 안타깝네요. 뭐라고? 서유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딸이 평생 뭘 원했는지 아세요? 돈도 명품도 아니에요. 엄마의 관심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감히 내가. 근데 당신은 딸한테 그걸 한 번도 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서윤이가 우리 민수한테 간 거예요. 따뜻함을 찾아서. 서유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식사는 다음 기회에 하죠. 이런 분이랑은 같은 테이블에 못 앉겠네요. 강민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저는 며느리 편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유정이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 집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어머니, 서윤아, 넌 이제 우리 딸이야. 누가 뭐래도. 전화 너머로 서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회사에 이상한 압력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산그룹 계열사에서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고요. 서유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강산그룹 계열사가 3곳이나 포함돼 있었죠. 민수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아들의 지친 얼굴에서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에서 말이죠. 엄마, 괜찮아. 회사 일은 원래 이런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민수 오빠 회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한테 헤어지라고 매일 전화해서 협박해요. 어머니, 제가 민수 오빠랑 헤어질게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 때문에 민수 오빠가 힘들어하는 거 못 봐요. 어머니도 저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서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근데 오빠가 저 때문에 무너지는 건 차라리 제가. 서윤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도망가려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 사랑은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혼자 짐 지려고 하지 마. 우리가 함께 짊어질 거야. 알겠니? 전화 너머로 서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30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말씀드리면 만나주실 겁니다. 박정희라고 전해주세요.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박정희 여사님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회장실.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정희 씨, 어떻게? 회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민수한테 압력을 넣고 계시죠? 강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강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에도 그러셨죠. 선택하지 못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희 씨, 서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정이를 설득하려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선택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인 편에 설 건지, 딸 편에 설 건지.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유정이 집안도 만만치 않아요. 자칫하면 회사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딸이 무너지고 있는데 회사 걱정하세요? 30년 전이랑 똑같네요. 그때도 회사 때문에 저를 포기하셨잖아요.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요. 어머니, 아버지, 서윤아. 강민호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주세요. 서윤이 낡은 일기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일기예요. 어릴 때부터 쓴.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05년 3월 12일. 오늘 엄마가 또 안 왔다. 생일인데.
혼자 케이크 불 껐다. 아빠는 회의 중이래. 나는 언제쯤 사랑받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0년 5월 3일. 오늘 졸업식.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사진 찍는데 나는 혼자였다. 엄마는 파티 간다고 안 왔다. 나는 정말 엄마 딸이 맞나? 손이 떨렸습니다. 또 한 장. 2018년 7월 15일. 오늘 민수 오빠를 만났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다. 내 돈이 아니라 날 봐줬다. 오빠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따뜻한 분일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024년 11월 10일. 민수 오빠 어머니를 만났다. 처음 봤을 때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모습이었다. 따뜻한 눈빛, 아들 걱정하는 진심. 나도 저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해가 평생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니까요.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민수 오빠랑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요. 서윤아, 제가 포기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도망가는 거더라고요. 진짜 가족이라면 함께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서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강민호가 딸을 봤습니다. 난 이제 선택할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를.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민수 오빠를. 서윤아, 아버지도 선택하세요. 30년 전에 못한 선택을요.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부인 명의로 된 모든 계열사 임원 권한. 지금 당장 정지시켜.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강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 회사와 거래 중단한 계열사들 전부 다시 연락해서 계약 복구하라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호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서윤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두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연락 왔어. 거래처들이 다시 계약하겠대. 그래.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신기해. 갑자기, 민수야. 응? 서윤이한테 잘해줘라. 그 애, 정말 너 때문에 많이 싸웠어.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가 누구랑? 세상이랑. 민수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움직였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서유정이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그것도 무릎 꿇고 말이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8시, 이른 시간이었죠. 문을 열자 서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 대신 수수한 재킷을 입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요. 들어오세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유정은 소파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유정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혜 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만했던 서유정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시고. 아닙니다. 이래야 합니다. 서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윤이 일기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제 책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알았습니다. 서유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였는지. 저는 그녀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서유정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만 했죠. 물 좀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네. 결혼하기 전엔 평범한 여자였어요. 사랑도 하고 꿈도 있었죠. 서유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재벌가에 시집 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서유정이 아니라 강민호 부인이 됐죠. 아이 낳고 집안 관리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제 전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됐어요. 서유정이 저를 봤습니다. 서윤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바빴고 항상 다른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기장에서 봤어요. 서윤이가 생일날 혼자 케이크 불 껐다는 거, 졸업식 날 혼자였다는 거, 그날들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골프 모임, 백화점 VIP 행사,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그딴 것들이 제 딸보다 중요했어요. 서유정이 울먹였습니다. 어젯밤 서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요. 서윤이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 괜찮아라고만 했어요. 서유정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원망이라도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 애는 그냥 저를 포기한 거더라고요. 엄마로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유정 씨,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유정이 저를 봤습니다. 서윤이는 아직도 어머니를 원해요.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엄마로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서윤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서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혜 씨, 아니 사돈 어르신. 네, 부탁이 있어요. 서유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엄마 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서유정의 눈빛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간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배워가요. 서로 도우면서요. 서유정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서유정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윤이 근무하는 명품관으로요. 서윤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엄마. 서유정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왜 여기? 엄마가 미안하다. 서유정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매장 한가운데에서요.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관심 안 가진 것도, 내 마음 몰라준 것도.
전부 엄마 잘못이야. 서윤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달라질게. 너한테 진짜 엄마가 될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 두 사람이 울면서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이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되는구나. 진짜 가족으로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강민호 회장, 서유정 여사, 그리고 저와 민수.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서윤이 예약한 곳이었죠. 자, 그럼 우리 아이들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강민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로 할까? 장소는? 저희는 조촐하게 하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가족들이랑 가까운 사람들만.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서윤이 동의했습니다. 서유정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 뜻대로 하죠. 대신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준비는 같이 하시죠? 저 혼자 하면 또 실수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함께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네. 김전무, 김태수 말입니다.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찰 조사 끝났습니다. 횡령, 배임, 직원 갑질.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정희 씨를 만나고 싶다고요. 김전무가 나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안 만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들어는 주셨으면 해서요. 강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보죠. 사흘 후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있자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나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윤 양이 회장님 딸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지위가 있으면 함부로 안 대하고 없으면 짓밟는 제가 정말 쓰레기였어요. 김태수가 울먹였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했어요. 제가 짓밟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부인께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김태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인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딸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부인, 서윤 양 결혼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구치소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김전무도 서유정도 그리고 저도 모두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면 민수와 서윤이 부부가 되는 날이었죠. 서유정과 저는 매일 만나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 피로연 장소, 하객 명단.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나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 색상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 서유정이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아니에요. 서윤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우리는 웃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사돈 어르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서유정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민호가 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봉투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백화점 판매대 앞에서 찍힌 사진.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강민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세요. 뒤집자 빨간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결혼식 날 모두에게 공개하겠다. 마이너스 김태수의 동료보다. 서유정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아니, 이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판매 직원이었고 회장님은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친밀하게 웃고 있어요? 둘이? 서유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건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서유정이 소리쳤습니다. 3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30년 전에 정희 씨를 좋아했어요. 서유정이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강민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짝사랑했을 뿐이에요. 정희 씨는 제 마음도 몰랐고요. 서유정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거짓말. 서유정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진 좀 봐요.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데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이 친절해서 웃었을 뿐이에요. 그게 사랑인 줄은. 서유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요? 저는 당신 사랑도 못 받은 채 30년을 산 거예요? 강민호가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서윤이가 있잖아요. 우리 딸. 서유정이 비웃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그 여자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녀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죠? 30년 전에 못 이룬 사랑을 아이들로 이루려는 거였죠?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윤이가 회장님 딸인 것도, 회장님이 그 사람인 것도 다 나중에 알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서유정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취소할 거예요. 여보, 사돈 어르신도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서유정이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강민호가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정희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윤이네 어머니가 갑자기 결혼 취소하래. 알고 있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30년 전 내장인 어른이 날 좋아했다고? 엄마, 서윤이 지금 울고 있어. 뭐라도 해봐. 민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다 망쳤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어머니, 서윤아. 서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좋아했던 것도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엄마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곧 풀릴 거예요. 서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설득할게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강산 그룹 본관 회의실, 서윤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수도요.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유정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아, 지금은 서유정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머니, 민수 오빠.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갑질도, 비리도,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도요. 그중 가장 추악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는 거였어요. 그녀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윤아,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고 나를 낳았고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서유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이 이번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윤아,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아빠가 어머니를 좋아했던 덕분에 저는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났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과거가 뭐든 누가 뭐라든. 서윤아,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축복해 주세요. 저희 사랑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유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미안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착했네요. 서유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이 맞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강민호가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위. 네, 장인어른. 민수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서윤과 민수가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저는 드레스룸에서 서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아니, 이제 곧 며느리가 될 그 애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 서윤아? 긴장돼요. 그 애가 떨리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니. 서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돼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애를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우리 딸이야. 드레스룸 문이 열렸습니다. 서유정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하지만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서윤아, 준비됐니? 엄마. 서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서유정이 딸에게 다가가 면사포를 정리해줬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고마워요. 축복해줘서 당연한 거지. 서유정이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았어. 엄마, 행복해라, 서윤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유정이 저를 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으니까요. 민수가 입장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강민호의 팔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강민호가 서윤을 민수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장인어른.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딸, 행복해라. 네, 아빠. 이게 가족이 되는 거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부 신랑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만남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유정을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 서로에게 서약하세요. 민수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게.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늘 내 곁에 있을게.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 나도 오빠만 사랑할 거예요. 평생 우리 함께해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울면서 박수쳤습니다. 피로 연장,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서윤이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강민호와 서유정이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이게 행복이구나.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정희 씨, 회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회장님, 당신을 선택할 용기가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인연은 돌고 도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부부가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돈이 됐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행복하셨나요? 30년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은 회장님처럼 부유하진 않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부럽네요. 강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동과 명예는 얻었지만 사랑은 얻지 못했으니까요. 회장님, 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세요. 부인을요.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서유정 씨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재벌가에 시집와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이제라도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 주세요. 강민호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유정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같이 춤춰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서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예식장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두 사람이 나란히 저를 불렀습니다. 왜 너희? 엄마 고마워.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결혼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돈 앞에서도 오해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평생 꿈꿔온 엄마예요. 서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 애를 꼭 안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진짜 우리 딸이구나. 네, 어머니. 민수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30년 전 백화점 판매대에서 일하던 저. 가난했고 주눅 들어 있었고 늘 신분 차이에 상처받았던 저. 하지만 지금 저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진심으로 통하는 사돈을 만났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어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 서윤 올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내며 답장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리 딸. 엄마도 사랑한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행복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무릎 꿇었던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난과 신분 차이 앞에 무릎 꿇고 살았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행복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하세요.